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댄리TV입니다. 자, 5월 7일 오늘자 2024년 5월 7일자로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로직 11을 5월 13일에 배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어떠한 기능이 있겠다라는 걸 좀 한번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로직을 구매를 한 게 2005년 1월이었으니까 벌써 어느덧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보도자료에서는 지금 보니까 세션 플레이어, 스템 스플리터 그리고 크로마 글로우라고 하는 3개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로직 11 버전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는데, 우리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배포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,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베이스 플레이어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베이스를 우리가 연주를 못해도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이 연주를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베이시스트를 구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뭐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룹과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리얼한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연주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다음 그림을 또 보게 되면은 가장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, 저도 이제 레슨을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로직을 알려주면서 드러머 트랙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이 드러머 트랙이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게 됩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드러머가 이제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. 보니까 이건 킥 같고 스네어 같고 하이햇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아마 오픈 하이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아니면 이렇게 디스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쿵칙쿵칙하는 그런 리듬을 여기다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스템을 좀 분리를 해서 드럼을 편집하기에 좀 더 쉽게 하지 않았나. 보통 우리가 이 드러머를 쓸 때 저도 한 가지 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, 제가 넣고 싶은 킥 스네어의 패턴인데 이게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킥 스네어를 정확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심지어 이게 그 패턴 리전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는 게 보이고요. 그리고 여기서 2라고 되어 있는 게, 아마 이 2가 제 생각에는 이 하이햇을 말하는 것 같아요. 1이 킥 스네어를 말하고요.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다양한 그런 그 포먼더 플로우, 이스트 베이, 선셋, 블루버드, 디트로이트 거라지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. 또 위에를 보니까 뭐 일렉트로닉 뮤직, 일렉트로닉, 뭐 어쿠스틱, 신스, 다양한 그 드러머, 힙합 드럼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드러머들, 우리가 이제 드럼을 비트를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그런, 나름대로 이렇게 드러머를 고용을 해서 연주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베이스 플레이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베이스를 보니까 스튜디오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런 베이스 보이죠? 이게 폴 매카트니가 많이 연주했던 그 모양의 베이스가 보입니다. 아무래도 이 영국적인 사운드를 내겠다라는 그 의도가 보이고, 여기서 60s라고 된 게 보이는 게 아무래도 비틀즈가 주로 활동했던 게 60년대니까 비틀즈 스타일의 그런 베이스 라인을 여기에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니까요, 뭐 다양한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뭐 컴프레서, 뭐 그 크로마 글로우, 빈티지 콘솔 EQ, 트루 테이프, 이런 식으로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아날로그한 그런 사운드를 좀 추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마치 그 거라지 밴드에서 우리가 쓰듯이 이런 그 베이스 노트를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마 추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기대되는 거는 이 세션 베이스에 다 아주 유명한 그런 뭐 베이시스트들 한 뭐 대략 한 8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고용을 해서 다양한 그 빅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뭐 빅데이터인지 스몰 데이터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어쨌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든 새로운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고, 또 베이스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게 이런 뭐 어떤 뮤트라든지 이런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, 뭐 브릿지 볼륨, 넥 볼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사운드에 대한 좀 더 현실감 있는, 좀 더 리얼한 그런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보게 되면 또 키보드 플레이어가 보이죠. 어떤 스튜디오 피아노라는 게 보이고요.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스튜디오 피아노라는 건 제 생각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이런 새로운 피아노 사운드를 더 넣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넣어서 이제 어느 부분에 코드를 넣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. 보면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를 봤을 때 여기 이제 뭐 루트 온리, 풀 코드를 해가지고 정확히 이 왼손과 오른손을 정확히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보이고, 뭐 왼손을 복잡하게 좀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해주세요, 단순하게 쳐주세요, 아니면 이러한 것들 할 수 있게 뭐 심플, 뭐 미디움, 뭐 하드, 뭐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피아노 연주
연주에 대한 것들도 이게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잘 못해도 좀 전문가 같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키보드 플레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도 필도 있죠. 필 어마운트 어느 정도의 필인을 할지, 필인에 대한 컴플렉시티 그리고 연주에 대한 스윙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는 마치 진짜 사람을 데리고 연주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직 키보드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키보드, 드럼, 베이스 기본적인 리듬 섹션, 기타를 빼고는 거의 모든 이제 그 리듬 섹션을 전부 다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기능이 나왔는데 바로 스템 스플리터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카피를 주로 많이 하는데 뭐 보컬 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코러스 라인, 뭐 드럼을 카피하거나 베이스 그 밖의 라인들을 카피를 할 때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나 다른 트랙에 마스킹이 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앱스토어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모에스인가요 그거를 제가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1년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거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정확한 그 스템 스플리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히 트랙을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 리믹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샘플링 기법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크로마 글로우라고 있는데 크로마 벌브라는 로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버브가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약간 그 어드밴스드 버전 거기에서 좀 더 뭐 나은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더 쉽게 좀 더 유저들에게 좀 더 그 친근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쉽게 좀 디자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마치 이거를 보면은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플레이어 시리즈가 있잖아요. 그거랑 좀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인상을 좀 받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느낌상 좀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, 좀 더 입체 음향을 강조한 그런 사운드가 좀 나올 거라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투 트랙으로 믹스하지만 크로마 글로우 안에서는 좀 더 이렇게 서라운드한 그 느낌이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추측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자, 가장 중요한 건 또 가격이겠죠. 테넬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한 $199를 지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 뒤로는 저도 이제 거의 한 근 10년 넘게 로직에 대해서 어떤 지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직 11으로 넘어갔는데도 보시다시피 5월 13일부터 기존 사용자를 위한 무료 업데이트 형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뉴스이기도 하죠.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로직을 구매하신 분들은 무료로 업데이트 가능하고요. 그리고 신규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약 3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.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로직 프로 11은 맥 OSX 벤츄라 13.5 이후 버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맥 다른 게 이제 2017년 버전 맥 프로인데요.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벤츄라 버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로직 11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월 구독 6,900원이나 아니면 연 구독 69,000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. 뭐 한 달 정도의 무료로 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.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다른 DAW 비교했을 때 뭐 완전히 차별되게 그냥 공짜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기도 하는 거죠. 자, 보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5월 13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.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도 이제 제 체험 후기도 좀 수시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이 뉴스 내용이 좋으셨다면 제 채널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항상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